AI가 발전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힘을 계속 길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초고 쓰는 능력이랑 판단하는 능력 아 그래요? 두 개가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초고를 사람이 써야 AI 톤이 덜 나죠. 그러니까 나만의 글,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색깔이 있는 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어투가 네. 있는데 AI가 쓰면 너무 티나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관점 있는 글이라고 하면 어떤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가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세이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대하 역사 소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럴 때 사람은 왜 글을 써야 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 함께 답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윤정은 작가님이신데요. 윤정은 작가님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만 50만 부 이상을 파셨고요. 그 뒤로 후속작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 와 많이 우려먹었네요. 네, 메리골드 시리즈를 계속 내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2개국에 수출을 하셔서 지금 전 세계 K 힐링 판타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분은 자기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글쓰기에 대한 강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왜 써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과 같이 이 AI 시대에 도대체 사람은 왜 글을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글쓰기 강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작가님 자체가 이제 요즘에 글을 쓰시는 거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글쓰기 강의 같은 건 예전에도 하셨고 종종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제 메리골드 시리즈를 쓰느라고 집중하다 보니 글쓰기 강의를 못했고 작년에 이제 식물원 완결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안해 주시는 글쓰기 강의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맞아요. AI 시대에 사람이 굳이 글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런 시대에 글쓰기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제가 어제 박창선 저자의 사람 냄새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아, 네, 그분 되게 재밌게 글을 네. 쓰시는 아마 여러분 그 판교 사투리, 판교 사투리라고 뭐 넵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처음 만드신 작가님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박창선 작가님 쓰신 사람 냄새라는 책이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 책에 따르면은 AI 시대가 왔지만은 사람이 초안을 써야 된다.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고 글쓰기가 더욱더 인간이 계속 글쓰기를 써야지 AI가 사람을 이기지 않고 어느 날 AI가 이렇게 몸체가 있는 존재가 되더라도 사람과 AI가 같이 살 거다라는 견해를 또 그 책에서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래 맞아.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초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정이라던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을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럴수록 더욱더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수준을 평균적으로 만들잖아요 AI가. 네네. 그렇다면은 모두가 평균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에 조금 더 사고하고 조금 더 글쓰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나의 경쟁력이 되고 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나의 몸값을 올리거나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이라던가 이제 대형 미국의 기업에서도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인간, 스토리텔러를 채용하는 것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힘을 계속 길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AI가 내가 AI한테 계속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죠. 생각하는 힘도 잃고 그러니까 네.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큰 장점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다움을 이제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잃게 되고 감정을 잃게 되면 마음이 힘들겠죠. 마음이 힘들면 인생이 힘들겠죠. 그래서 글을 써야겠죠. 갑자기 철학적으로 갑자기 나가시는데 그중에서 저는 실패를 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인간이다 이런 게 사실 AI는 실패하긴 힘들죠. 네. 실패하진 않으니까. 실패가 가장 큰 오류잖아요, AI한테.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인간도 사실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밥 먹었는데 혀 뒤었어요. 다음날 또 뜨거운 밥 먹어요. 이러긴 하지만 어떤 날은 후후 불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AI 시대에 오히려 문장을 잘 만들어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러면 필요한 글쓰기 능력 자체로 보자면 아까 초고도 얘기하셨고 수정도 얘기하셨는데 초고를 만드는
능력, 아니면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 수정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어느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단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할 거면 그럼 내가 다 쓰지 뭐라고 하는데 AI와 같이 또 글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고 쓰는 능력이랑 판단하는 능력 아 그래요? 두 개가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AI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한 인간이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주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저의 아이디어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할 때는 뭔가 소화되지 않아서 그런 진짜 마음을 울리는 글이 안 나오고, 하지만 그 매끄럽게 짜인 기획이 좋기는 해요. 또 그 기획에 좀 기대고 싶긴 한데 제가 저의 아이디어로 작업을 할 때는 매끄럽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진실된 언어가 나와서 그것이 또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AI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의견만 믿고 이 친구의 어떤 역량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글이 다 비슷하고 알맹이가 맞아요,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사실 요즘에 뭐 일을 여러 군데 업체와 하다 보면은 AI로 이메일을 만져서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좀 더 정중한 어투라던가 네.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다만 재미나이가 대답했습니다라던가 챗 GPT가 대답했습니다를 좀 지우시고 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별표 2개짜리 네, 딱딱 있는 거 뭐 누가 이거나 봐도 뭐 띵띵이라던가 네. 이거라던가 이런 걸 수정하고 보내시면 어떨까. 이것은 인간이 판단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네.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AI를 같이 많이 회사에서 쓰는 시대니까는 이 부분은 AI가 했습니다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터치가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판단해서 수정하는 능력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를 자신이 써야지 어떤 뭐 글이라던가 비즈니스에서 네.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남의 말 듣고 팔랑팔랑 하기도 하고 그쵸. 나의 주관이 네.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고를 내가 쓰는 것은 내 인생의 철학과 주관을 투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책을 또 많이 쓴 걸로 유명하기도 AI 한데 책도 쓰셨잖아요. AI 책도 많이 썼고 챗GPT. 네. 챗GPT 책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 쓴 사람. 그쵸? 제목이 뭐였죠? GPT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네, 책이었죠. 네. 이제 또 후속작 공동지능이 또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책을 빨리 쓴다. 실제로 빨리 쓰기도 하고 얼마나 걸린다고 하면 깜짝 놀라니까 굉장히 빨리 쓰는 편인데 저도 4년 걸린 책이 하나 있어요. 뭐요? 그게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인데요. 그걸 4년이나 쓰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미래창이랑 네, 계약을 네, 했었는데 그때 뭐 직업 진로가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는 책이었거든요. 그거를 할 때는 쓸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근데 책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어느 시기를 놓치니까 6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이 일자리에 변화에 대해 써야 되는데 그게 2018년 19년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 때문에 한참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좀 지고 다시 한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시 한 거니까 이때 확 죽어 있을 때 네네. 진짜 뭐 이걸 어떻게 다 채우나. 그럴 때 이제 편집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피해 다니다가 연락하면 안 받고 막 이러고 피해 다니다가 그 몇 년을 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김난도 교수님 출간 기념회 이런 거 트렌드 코리아 나왔을 네. 때 잡히셨군요.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자, 너 일로 와. 자, 이제 피할 수 없단다. 네, 다 이렇게 꿇고서 언제 쓸까? 그러니까 하다가 제가 사실 이렇다 그랬더니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쓰고 싶은 게 넘쳐났을 땐 책이 잘 써지는데 그게 모자라면 아무리 해도 책이 안 나온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주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네. 그래도 되나요? 네. 진작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급하게 잡은 게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그래서 유튜브 책을 그거 자체는 이제 좀 짧게 썼지만 빨리 썼지만 이것까지 가는데 한 3, 4년 이상 그렇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님한테도 그런 책이 있었군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쓰고 싶다, 써야겠다,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땐 책도 정말 술술 잘 써지는데 그거 없이 억지로 쥐어짠다. 그러면 사실 이거 책을 억지로 쓴 거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AI가 제시한 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내 생각이 넘쳐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용량은 이만큼이고 글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없으면은 그냥 이만큼의 분량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뭐 이러고 있으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사실 제가 글을 빨리 쓰는 것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역시 천재시군요. 네. 아, 네? 역시 갑자기? 멘사 회원. 네. 이씨. 네. 그러니까 왜 초대 손님을 이 사람을 모신 거야 도대체? 본인이 네.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잖아요. 멘사 그래서. 회원 얘기하고 있었죠.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내가 생각이 넘쳐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글에 대한 주체성,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다. 맞아요. 사실 초고를 자기가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초고를 얘한테 생성시키고 그리고 내가 거기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초고를 사람이 써야 AI 톤이 덜 나죠. 그러니까 나만의 글,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색깔이 있는 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어투가 있는데 AI가 쓰면 너무 티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고를 사람이 쓰는 게 내가 네. 하고자 하는 말을 맞아요. 아주 서툴지만 일단 꺼내놓으면 그걸 매끄럽게 다듬는 건 오히려 맞아요. AI가 하니까. 그러니까 짧더라도 네.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수정을 AI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을 인간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군요. 아마도. 결국 그러면 작가님이 보실 때 AI 시대 좀 경쟁력 있는 다른 글은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 있는 네. 글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오히려 서툰 글이 더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정중하고 너무 매끄러운 글 말고 네. 그냥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 있죠. 네. 모타도 좀 있고 네. 뭐 그런 글이 저는 오히려 더 읽기 좋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AI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냥 쓰면 그냥 그래 매끄럽게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서투게 해줘. AI가 안 쓴 것처럼 다시 써줘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AI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맞춤법 좀 틀리고 좀 버벅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출 수가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사람이 쓴 거는 오히려 이제 서툰 글이 됐구나. 네. 그게 사람의 증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제되지 않은 글, 네. 딱딱하지 않은 글. 네. 근데 웃긴 건 AI가 그것도 흉내내줄까 이러니까 이건 뭐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거 말고 중요한 건 자신만의 관점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관점 있는 글이라고 하면 어떤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색이죠. 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글에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뭐 글이라고 하면 너무 분야가 포괄적이니까 뭐 이 시간에 점심 약속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또 많으실 수 네. 있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기획안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쓸 때에 자신의 어떤 관점이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막 장황하게 설명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딱 한두 줄 혹은 세 줄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업무에서의 관점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는 내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못 쓰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네. 또는 뭐 기획서를 쓸 때도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면서 못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 오히려 지금 그 쓰신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일상 자체는 그렇죠. 되게 평범하게 현실 소설이죠.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 인생을 잘 살아야죠. 잘 사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오랫동안 메리골드 밤 세탁소에 집필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에세이를 쓰다 보니 매일매일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글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도 물론 특별한 사건이라던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건들을 기록한 소설도 되게 많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제 멋지게 표현한 소설들도 많은데 메리골드 시리즈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과거의 작품들에 한해서 보면은 저는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소재이고 우리가 뭐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특별한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도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처럼 소설도 그런 역할을 한 소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결혼을 하건 대학교에 입학을 하건 직장에 가건 연애를 하건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이벤트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쓸 수는 없으니 우리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한다면 내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하고 감정을 기록해서 그것을 소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 그러면 글쓰기 좀 내가 훈련을 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어떤 그 루틴이 있다면 그 일기, 감정일기 이런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늘 추천하는 게 이제 우리 글자 쓰려면은 딱 정석이 세 가지잖아요. 네. 다독, 다작, 다상량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다작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지만 또 텍스트를 되게 많이 쓰는 또 네네.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책이 되려면 A4 100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워드나 한글 문서 기준으로 폰트 10에서 11 기준으로. 네. 문단 간격은 160. 네. 네. 그렇다면은 하루에 하나씩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쓰기로 뭐 오늘 있었던 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진짜 사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을 마셨는데 물 맛이 이상했다 등등.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좋았다. 부장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너무 싫었다. 근데 그랬는데 뭘 먹었는데 스트레스 해소됐다. 이런 네. 것들을 그냥 내 감정을 간단하게 나한테 100개를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쓰는 훈련이 되거든요. 쓰는 훈련을 하시고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때 1시간 정도 하루에 집중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땐 핸드폰을 끄고 그거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30분 정도는 끌 수 있어요. 네. 저는 작업할 때 핸드폰 끄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집중하려고. 근데 전화면 많이 받으시던데 요즘 작업을 잘 요즘에 이제 다른 활동이 많은 시기여서.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시간은 이른 시간이니까 새벽이라던가 아이 보내자마자 보통 이제 저한테 연락하실 때는 그렇죠. 오후쯤에 그렇죠. 하시니까. 새벽에 연락하는 건 이상하죠. 네. 오후는 이제 제가 아이 밥 해주려고 네, 집에 와서 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핸드폰 끄고 진짜 30분이라도 자신이 썼던 메모에서 하나를 골라서 뭐 소설을 쓰건 에세이를 쓰건 시를 쓰건 그 소재를 가지고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쓰셔도 되고 뭐 이런 타이핑 하셔도 좋아요. 이것을 진짜 100번만 해보시면은 내 소재 100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재 100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일 동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말에 민감하고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100개를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과 나를 좀 연결하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글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카카오톡으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보내놓으시면 내가 나랑 친해지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서 글쓰기가 이렇게 이로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쓰는 분야가 이제 에세이 소설 쪽이시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실용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쓰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도 어쨌든 내가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건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그런 얘기는 또 이렇게 남하고 공유하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의 분야에 한해서 그렇죠. 하는 거고 또 교수님처럼 하시면 또 좋은 게 요즘에 이런 기록해주는 AI 네, 어플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기록해주면은 내가 이런 것을 했군 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 그럼 꺼내다 보면은 생각을 꺼내는 훈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분야의 글에서도 이제 막힘이 없진 않겠죠.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혹시? 저는 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네, 14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제 첫 네. 글쓰기가 시작이 됐고 일기를 썼다가 제 딸셋에 막는데 어떤 언니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봤자 첫째 아니면 둘째 언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언니라고 어떤 언니? 말하지 네, 일단 네. 그래서 그 뒤로 또 그때 종이에 쓰는 일기는 안 쓰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쓸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일기를 좀 많이 썼었죠. 또 일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독자를 상정한 게 아닌데 일기를 쓰다 보면 독자들이 생겨요. 맞아요. 집안 식구들 중에. 맞아요. 네, 참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근데 지금은 SNS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네. 비공개로 하면 일기장을 이제 그렇게 오픈될 일은 많지는 맞아요. 않고요. 그러다가 오픈되면 난리가 나죠. 혹시 글쓰기 가르쳤던 그러면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제자 중에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글쓰기 가르쳤던 분들은 진짜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아직도 그러니까 제 글쓰기 수업이 끝났는데 아직도 본인들끼리 몇 년간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제 수업에 오셨었는데 글쓰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저런 마음의 정리가 되셔서 또 늦은 나이에 만학도로 다른 전공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매년 어떤 제가 서울 경기권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또 얼굴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찐팬이네요. 네. 네, 제가 작가 활동을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같이 늙어가는 팬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면 팬클럽 회장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몇 명 오시고 뭐 응원법은 네. 뭐예요?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게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독자님들도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글쓰기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 되면 다 친해져요. 그래서 막 헤어지기 아쉬워서 울고 같이 막 떡볶이 먹고 네. 그런 아련한 추억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런 가족 같은 분위 글쓰기를 하면 좀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무래도 꺼내놓다 보니까 제가 또 하는 분야가 에세이 소설이잖아요. 글쓰기라는 이런 사실은 요즘에는 흔하지 않은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취향으로 서로 공유되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끈끈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책 읽기 글쓰기가 굉장히 고급 취미가 될 거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읽는 시대다. 정보들이 다 텍스트로 네네.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글을 많이 읽었던 시대는 없었고 역사상 가장 많이 글을 쓰는 시대다. 네. SNS에 맨날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기 써 막 이래도 안 맞아요. 쓰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쓰죠. 하니까 그래서 글쓰기 그리고 글 읽기가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AI가 많이 그런 글들을 차지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건 AI가 쓴 거야, 이건 사람이 쓴 거야를 알아보는 눈들이 생기더라고요. 생기죠. 네. 그리고 AI는 좋은 글인데 기억이 안 남아요. 맞아요. 뭔가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 네. 너무 좋은 얘기야. 그런데 네. 이거를 밑줄을 쳐야겠다거나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글은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계속 나지 않을까, 글쓰기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취향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글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는 직장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글쓰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글쓰기 그리고 뭐 취업준비생도 자기소개서 아직도 써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또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도 글쓰기가 중요한데 이런 좀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중요한 거를 뽑자면 왜냐하면 또 우리 윤정은 작가님이 뭐 소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본데 또 생활인으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아주 유능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능하진 않았어요. 네. 작가 생활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의욕이 없었던 거지. 그때 또,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 직장 생활할 네, 때. 자기 사업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분야도 사실은 많이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잘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실용적인 글쓰기의 중요한 점, 그러니까 그런 실용 글쓰기의 중요한 점은 간결함과 팩트 체크, 네. 미사여구, 절제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반대네요. 미사여구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요.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미사여구를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글쓰기 뭐 보고서라든가 자기계발서라든가 경제경영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업무 메일 올 때 간결한 게 좋지 않아요? 네. 미사여구 너무 많은 것보다. 맞아요. 즐거운 봄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인사가 어제도 뭐 비가 왔었는데 딱 하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거든요. 콘텐츠 빨리 보내서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따만한 얘기를 쓰는데. 근데 저 젊은 시절엔 그거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정말 마음이 오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 제가 40대가 되고 네네. 이제 막 해야 할 일이 바빠지고 판단해야 될 게 네네. 많아지고 하루에 체크리스트 지워야 할 게 많아지면서 딱 간결한 업무 메일이 좋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글쓰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답장도 점점 요점만 핵심만 잘 보이게 쓰는 답장을 저도 업무에서는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하고 자료 보냈습니다. 끝 이렇게 하는 감사합니다. 거. 네. 하나 더 쓸 때도 있죠.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그 윤정원 정도. 드림. 네, 그 정도. 그래서 간결, 팩트, 미사여구 줄임, 요점 정확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거든요. 자기가 쓴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우는 거다.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지워가지고 최대로 지워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가 전달되는 최소한의 그 글만 남겨라. 그게 잘 쓴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소설은 지금의 글쓰기와 맞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얘기해봤지만 뭐 짧은 SNS 글도 그렇고 실용 글도 그렇고 또 문학도 그렇고 어쨌든 글쓰기라고 하면 매체는 달라졌지만 글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 건데 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을 하나만 뽑자면 다상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철학, 자기 철학, 자기 네.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색깔. 이 중요하죠. 많이 생각했는데 내 철학이 없고 내 느낌이 안 묻어난다면은 그것이 확장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철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하거든요. 결국 다상량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립되다 보면은 사는 일이 좀 덜 흔들리잖아요.
취향이 분명한 것을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철학하면 쇼펜하우어니 니체니 자신의 이렇게까지 가는 건 철학.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철학. 내가 자신의 네, 어떤 생각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굳이 따지면 취향이 굳건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취향은 또 변하잖아요. 네. 취향이 굳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처럼 하나의 취향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촌스럽다 그러고 네. 또 시대는 자꾸 바뀌어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하나의 생각 같은 것이지 또 취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도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맞아요. 잘못하면 고집이 되는 맞아요. 거고 아집이 되는 맞아요. 거고. 하지만 이제 네. 그 순간에 나의 철학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글도 쓰고 AI도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도 하잖아요. 네. 계속 변하지만은 그것을 매 순간 정립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긴 그 AI가 써준 것도 이제 뭐 버전 3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떤 걸 판단할까 그렇죠. 그것도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르다 아니면 무조건 1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만 봐도 이건 누구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네네. 정도로 네. 일관성 판단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그만의 어떤 철학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AI 시대의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일 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종이와 연필 혹은 펜으로 네. 질감을 느끼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짧더라도 좀 필사 많이 하시는데 내 생각을 쓰기 어려우시면 필사를 해도 좋고 질감을 느끼면서 쓰다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게 손 근육을 많이 쓰면 뇌가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꾸 나의 생각이 다양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뻗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감 있는 글쓰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이지만 윤정은 작가님은 AI를 쓰시나요? 저는 맛집 추천해줘. 맛집의 진심이시긴 하죠. 멕시코에서 아이와 가기 좋은 장소 추천해줘. 전등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등 어디서 사야 돼? 이런 거를 걔한테 물어보죠. 생활 정보. 네네. 왜냐면은 저 이제 2인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네. 이런 전등을 어디서 갈아야 하는지를 갑자기 나갔을 때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생활 정보를 물어봅니다. 저도 어저께 차 찍어가지고 부동에 갈아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좀 지인하게 물어보기 조금 너무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묻죠. 근데 그 얼마 전에 황석영 작가가 할매라는 네네. 책을 내면서 네. AI와 같이 사고해가지고 책을 냈다. 이걸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 분들도 AI가 글을 써주는 건 아니지만 작업에 있어서 자료 그리고 뭐 이런 건 어때?라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요즘에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윤정은 작가님은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아직은 네. 서툴지만 제가 또 워낙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에 아주 매끄러운 기획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좋아 이대로 쓰면 돼 했는데 안 써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쓰는 내내 통증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저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주면 굉장히 잘 씁니다. 빠르게 기획안 많이 던져주세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AI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네요. 사람 냄새 나는 법. 네,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자기 생각을 해야 되고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거구나 꺼내 보면 그 생각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신의 관점이 되고 가치가 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글에 드러나면 그게 사람이 가진 특징을 가진 글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멘사입니다.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다니. 싫어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네 그동안. 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맨사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척하더니 좋아하셨군요. 그게 왜냐하면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맨사라고 알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은 긍정적이잖아요. 약간 그런데 그때는 너 맨사라면서 이런 것도 몰라?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네. 저는 맨날 맨사 엄지척 해주니까 요즘 만나면 또 계속 해드릴게요. 맨사 엄지척. 정말 이게 약간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AI가 쓰는 글이 이런 느낌이니까 맨사 엄지척. 이런 글이 사람 냄새 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맨사 엄지척.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거는 AI가 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철학이 네. 없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윤정은 작가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또 글쓰기 뭐 후학양성이라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느꼈던 글쓰기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윤정은 작가님과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으시면 잘 찾아보셔서 검색하셔서 윤정은 작가님 또 클래스가 열리면 다 같이 가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작가한테 들을 수 있는 아이고.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아이고 맨서 엄지척. 이거 약간 감정 들어갔어요. 이거 괜찮아. 네, 혹시 마지막 인사 하실? 네, 그건가요? 뭐 네. 이시안의 점심 약속 저 시즌 1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시즌 2에도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 책 이야기, 글쓰기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시안의 점심 약속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그렇죠, 소울이 그렇죠. 담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러면 앞으로 너무 잘 되시길 바라겠고 세계 200개국 네. 아이고 200개국. 전 세계 200개가 아니죠. 197개인가 그러니까 아이고. 150개국 정도에 수출하는 그런 책 또 앞으로 계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됐을 때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